박서진은 1995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가정 환경이 나쁘지 않았으나 어느 날 그의 가정은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두 형은 각각 갑상선암과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어부인 아버지는 배와 집을 팔아 형들의 치료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불행히도 두 형은 49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마저 자궁경부암 3기로 진단받아 더 이상 밴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고등학교 1학년이던 박서진은 학교를 중단하고 아버지와 함께 밴디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사정은 그의 여동생이 가족신문을 통해 소개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한쪽 어깨가 내려앉은 모습, 수년 전 기계의 어깨가 부러진 사고 이후의 상황과 어머니가 자궁경부암으로 고생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가족의 현 상황을 전하게 됩니다. 박서진의 여동생이 가족신문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본 아버지는 매우 속상해하셨습니다. 효정아,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아프다고 적어놓으면 친구들한테 창피하지 않겠어? 아빠는 이런 내용을 안 적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만 적어놓으면 우리 딸이 학교 가서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아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 아빠나 엄마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라고 하세요. 이건 내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선생님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밥도 못 먹고 사는 걸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를 들은 박서진은 부모님을 위로하며 아빠, 우리 둘은 자라면서 어른이 되고 있어요.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서 아이가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지켜드릴 테니까 아빠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17살의 박서진은 학교를 관두고 매일 새벽바다로 나가 밤새 장어를 잡는 등 힘든 뱃니 일을 해야만 했지만 부모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효자였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우왕좌왕과 가난 속에서도 박서진은 가족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서진은 착한 청소년이지만 그도 사춘기를 겪고 있어 때때로 창피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육지도에서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려는데 그의 또래 친구들이 그의 몸에서 나는 비린내를 두고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그는 냄새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자신의 냄새에 유난히 신경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던 박서진은 배의 스피커에 트로트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엄마 대신 고깃배를 타면서도 가족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17살의 박서진은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장어 1200마리를 잡아 항구로 돌아오는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홍반 하나에 장어 한 마리씩만 들어있으면 돼. 그렇게만 잡힌다면 비린내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그는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내년에 학교에 복학하고 부모님이 건강해지길 바라며 가족들이 빚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박서진의 어머니는 3기 암 진단을 받았고 그 소식을 들은 순간은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병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수술을 한다 해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어머니는 효빈이가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눈이 벌개져서 들어오는 걸 보면 정말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다 내 자식인데 이런 고생을 시키는 게 너무 애처로워요. 이렇게 어려운 집안 사정 속에서도 트로트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를 그만두고 어부가 된 박서진의 이야기는 KBS 인간극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방송 후에는 그의 효심에 감동한 전국의 많은 사람들과 재단들이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SBS 스타킹에도 출연하여 어머니가 아프셔서 뱃일을 하게 된 사연과 함께 트로트 가수의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음을 밝히며 장윤정과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장윤정이 박서진의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을 때 박서진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스타킹의 작가가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박서진은 그저 출연료를 주시려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계좌에 입금된 것은 출연료가 아니라 장윤정 이름으로 보낸 큰 금액이었습니다. 작가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장윤정이 박서진의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보낸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돈 덕분에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의 꿈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고 2013년에는 한 지역 방송의 트로트 오디션에서 우승하여 상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18살의 나이에 꿈이라는 노래로 가요계에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수가 되어 앨범을 내면 방송 출연이 줄을 잇고 사람들의 박수와 환희를 받을 것이라고 꿈꿨지만 신인 가수에게 그런 기대는 시기상조였습니다.
갓 데뷔한 신인 가수의 현실은 냉혹했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 상황에서 박서진은 다시 살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무대 기회가 점점 사라져 박서진은 한때 가수 생활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가수 박구윤이 가위를 들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박구윤의 노래보다는 그의 가위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후 우연히 장터에서 품바들과 공연할 기회가 생겼고 그들이 장구를 치며 공연하는 것을 본 박서진은 자신도 장구를 치며 노래하면 새롭고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 장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장구치는 트로트 가수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를 알릴 방법이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선배 가수 박구윤과 박상철에게 부탁했습니다. 선배님들, 무대하실 때 제가 뒤에서 장구를 좀 쳐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흔쾌히 허락해 주었고 이때 박구윤은 박서진에게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별명 덕분에 점차 사람들이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그는 아침마당의 꿈의 무대라는 코너에서 이명웅을 꺾고 5연승을 하면서 결국 왕중왕전까지 휩쓸었고 이를 통해 마침내 가수 박서진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명웅이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침마당의 꿈의 무대에 출연했을 때는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인 가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박서진은 이미 장구의 신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이명웅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당을 계기로 두 사람은 급격히 친해졌고 이후 함께 행사를 다니고 콘서트를 하며 앨범도 같이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명웅은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박서진의 배려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서진은 영웅이 형님이 제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너무 쑥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같이 잘 되자고 한 무대였고 같이 잘 되자고 했던 앨범인데 그렇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니 쑥스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2019년 대한민국에는 송가인 열풍을 시작으로 트로트 열풍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미스터트롯이 준비되는 동안 박서진에게도 여러 차례 출연 제의가 왔지만 그는 제작진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모두 거절했습니다. 당시 박서진이 오디션 참가를 거절한 이유는 이미 많은 팬들과 방송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무대에 설 기회가 더 절실한 다른 분들이 참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미스터트롯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미스터트롯 참가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미스터트롯 결선에 진출한 가수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트로트가 더 발전하고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내가 설 무대도 덩달아 많아지고 트로트의 격이 높아졌다라고 답하며 동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그는 모두가 알다시피 미스터트롯에 참가하게 되었고 이때도 그는 장구의 신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디션에 참가한 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장구의 신으로 활동하면서 행사장에 가면 사람들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장구 치는 박서진 왔네, 그 마시는 애 왔네. 저도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는 장구도 좋지만 가수 박서진이라는 이름을 듣고 싶어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로만 승부를 보겠다라고 말한 뒤 나훈아의 붉은 입술을 불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경연 내내 대국민 투표 1위를 차지하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지만 제작진들은 미스터트롯의 원대에서와 같이 자신들이 배출한 스타를 원했고 이미 완성된 스타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서진의 탈락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는 박서진 탈락시키기라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그의 탈락은 오히려 그의 진가와 대중적 인기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경연에서는 떨어졌지만 그의 존재와 위상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그 결과 그는 탈락 후 수많은 작곡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되었고 그 중에는 대한민국 가수왕 나훈아도 포함되었습니다.